지금 얼굴 이야기들에 있어서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모피 로봇이 어떤 무용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뭐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AI 로봇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휠체어와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걷기 힘드신 분한테 휠체어를 뺏어가면 안 되죠. 전신마비 환자인 경우라면 휠체어를 줘도 움직이는데 아주 제한적이고 또 아주 고가의 장비가 아니면은 글을 쓰거나 하는 게 어렵고 이렇게 전신 휠체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입고 자기가 아주 건강했을 때 정도는 아니어도 타이핑 정도 할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정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이제 그 휠체어라고 하면은 돌봄 로봇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섹스 로봇을 저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제가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얼굴이 이쁠수록 비싸지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결국은 이건 그 남녀 모두 남성용 여성용 모두 이제 그런데 가격 차이가 한 3배 나요. 그러니까 3배가 난다는 거에 중요한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막을 길 없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막을 길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섹스 로봇을 좀 멍청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적 소통 가능하고 뭐 아무튼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정책을 물어본다든지 윤리적 판단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나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거에 대해 너 의견을 말해줘. 내가 했을 때 막 굉장히 막 그냥 논리 정연한 이런 말을 해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은 얼굴을 달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만일 휠체어라고 한다면은 얼굴이 필요하다면 그거 반드시 달아야 되고 이 구분을 해가지고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가 좀 문제인데 그 질문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언맨과 모피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원이에요. 아이언맨은 아크 원자로가 있어요. 이름은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이언맨은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무기를 쏠 수도 있고 그런데 모피 로봇은 그 배터리를 썼어야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로는 모피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 섬유, 근육 옷감 이걸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박철훈이라는 그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쓰는데 내용이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공학적 설계로 가능해요. 에너지원을 따로 쓰지 않고도 모피 로봇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모피 근육 옷감이라는 걸 가지고 모피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좀 생겨요. 이게 로봇에만 쓰일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이게 되고 하나의 발전이 결국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돌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돌보는 데만 쓰는 게 처음에는 아주 지역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은 이 기술은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쓰일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기후 온난화 이런 데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확 쓰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여기저기 이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이제 기후 절감, 온난, 지구 온난화를 절감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걷기 힘들고 오래 살게 된 이유가 의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의학이 일종의 과학인데, 과학의 발전으로 생겨난 부산물 같은 거죠. 그러면 과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학에 의해 가지고, 의학에 의해 가지고 현재 한 120세까지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졌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사실 돌봄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돌봄에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게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내 책임인지, 국가 책임인지, 사회 책임인지, 시스템 책임인지, 건보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곧 닥칠 이제 미래에 한 10년 이내에는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정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나, 가정이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치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일단은 원인 제공자인 과학의 책임이 있다. 그럼 과학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래 살게 한 거는 공로지만은 그걸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쇠약까지는 막지 못해서 20년, 30년, 앞으로 50년을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들을 위한 대책도 과학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네,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구 온난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책임의 문제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몸피 로봇이 나오면 본인들이 그걸 입착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걷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 과학 기술이 더 좋아지고 요즘 또 세포가 더 젊어지게 하는 게 기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칫하면 영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지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에는 무인화 공장까지 세웠어요. 네. 테슬라도 이제 로봇이 다 생산하겠다 하면 그 최근에 나온 플랜 75라는 일본 그 영화처럼 75세가 되면 이제 안락사를 이제 구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 150세가 되면 이제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좀 심각한 삶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해서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반대고요. 그거는 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문제도 올바른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메타포, 비유적으로 문제를 내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아무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야 됩니다. 150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재밌는 논인데, 150이 되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법에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동의를 하는 걸까? 이게 첫 번째 문제 같아요. 동의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 제 생각에 150살까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뭐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 그러면 150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라면 그들은 그 나라에 안 살죠. 그러니까 150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그게 보장되는 나라로 재산을 다 빼돌려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요. 이것이 80세로 낮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시키는 발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현대차가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뭐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돼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우리 이제 그 인류가 살아온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성실인데, sincerity. 약속을 지켜라. 네가 하는 일에 충실하라. 성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요청이고 강제였는데 모든 교육은 그러잖아요. 자, 배운 대로 잘해. 따르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성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그 덕목의 쭉 연장선에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막 그냥 가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는 어떤 이제 강박에 시달리냐면, 실업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고,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일자리보다는 돈이 강조가 되죠. 어쨌든 돈만 있으면 무시 안 당하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우리의 성실성이라는 데 기초한 잘못된 결과예요. 근데 이제 AI가 나오고 로봇화가 되면서 무인화, 자동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지는 근 한 5년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 지난해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런 데서 5만 명, 3만 명, 2만 명씩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AI 개발자들이 AI를 개발하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무더기로 다 해고가 됐어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잖아요. 이들이 인간이 아닌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을까?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도 후자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계 전투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가 텅 비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이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창의적이 됐어요. 이 모임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국 사회를 더 많이 바꿔놓을 텐데요. 전 이런 의문을 가져요. 과연 사람들이 일자리 없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까? 여기 조각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맨날 고민이 뭐냐면 교수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해야 되고 뭐 채점해야 되고 이게 다 시간인데 이 시간 때문에 하고 싶은 창작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 이게 이제 그 구조인데 맞물려 돌아가요. 어근 맞물려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면할 때까지 가게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만일 강제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테고, 다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줘야 돼요. 이게 기본소득제라는 건데, AI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실업의 문제 때문에 AI 발전을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나라가 AI를 발전시켜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럼 한국은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 AI를 빨리 발전시켜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한 다음에 그들이 창의적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그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반대 방향을 쳐다봐요. 야, 이렇게 실업자가 많아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진짜 나라 망하는 거는요, 실업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R&D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수의 어쨌든 이런 집단들이 초부가가치를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실업의 공포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아마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그 중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모든 사람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쓰면, 죄송한데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써봤는데 돈을 자꾸 요구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실제로 힘들거든요. 저는 못할 정도로 힘든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5만 원 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10만 원 드렸다가, 20만 원 드렸다가,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이 간병하시는 분들, 돌보시는 분들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만약 이분이, 돌보시는 분이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을 돌볼 수 있다면은 이 노하우, 자신의 간병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대의 로봇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발상을 바꿔서 물음을 좀 유토피아적으로 좀 묻고, 분명히 부작용들이 생길 텐데 그것은 우리 시스템이 미리미리 좀 간파를 해가지고 그 그늘진 영역들은 미리미리 좀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나라도 살고 개인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